네, 안녕하세요. 성원회계 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재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지난 차시와 동일하게 채권과 채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 되는 거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와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하변 요소와 배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는 NCS 학습 목표를 달성할 거고요. 이 내용들 중에서도 앞차시에서 우리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에 해당하는 거? 여기 받을 어음의 횟수, 처분, 양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회계 처리가 되는지 그거를 알고 계시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음을 하나 놓고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릴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음을 보고도 어느 정도 거래 사실을 유추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목재 기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 발행일에 보면 대한가구로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냐? 이 두 회사의 관계가. 자, 발행인은 여기 보시면 500만 원 정리하고 되는 거 보시죠? 이 돈을 뭐 해야 되는 사람? 상환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발행인은 내가 이 돈을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라고 발행하는 쪽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 상환해야 되는 사람. 그러면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한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대한가구가 되고 대한가구는 결과적으로는 누가 된다?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목재는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국민목재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채권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은 누가 발생했고요? 국민목재가 발생했고 그 다음 돈은 누가 받아야 된다? 국민목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회계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시점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발행 날짜가 최초 거래 발생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발행일이 최초 거래가 발생한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급기일 있죠? 요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기다라고 얘기하고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 지급기일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기간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가 인식하는 게 조금 달라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지급기일이 2000년 10월 1일이라고 되어 있죠. 요때는 뭐가 되냐면 누가요? 여기에 있는 국민목재가 누구한테? 대한가구한테 돈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지급기일 날 우리가 발생하는 거래는 어음의 만기가 돼가지고요. 여기 추심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추심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돈을 받아주는 행위. 돈을 받아주는 행위가 뭐다? 추심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목재가 만기일이 도래했다고 해가지고 대한가구한테 쓱 가가지고 나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지급지와 지급장소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국민목재는 누구한테 가요? 이렇게 기업은행에 가가지고요. 은행아 너 대한가구 통장에서 돈 빼가지고 나한테 줘 라고 은행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거 돈 받아주는 행위가 추심되는 거고 만기 때는 이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 만기 때 지급기일 때 도래해가지고요. 은행에 가가지고 대한가구한테서 돈 주세요라고 했더니만 자 대한가구 통장에 누가 들어가요? 자 기업은행이 대한가구 통장에 들어가서 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얼마를? 500만 원을. 그래서 500만 원을 빼야 되는데 대한가구 통장에 이 500만 원이라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뭐 했다? 지급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어음이 만기가 돼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지 못하죠.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부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에 관한 회계 처리도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요 지급기일이 10월 1일이고 발행일이 5월 1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10월 1일까지 누가 기다려야 돼요? 국민목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돈 받아야 돼 라고 하는데 회사가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음을 다른 회사의 물건을 매입하면서 미안한데 나 대한가구한테 돈 받을 게 있어. 그래서 5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어떤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내가 5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당신네 회사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대한가구한테서 직접 받으면 안 되나? 라고 이 어음을 양도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의 금액을 기하 또는 기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이 어음은 양도가 가능해요. 내가 갖고 있던 걸 너가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돈을 받아.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에도 양도를 한다 라고 하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어음처럼 원활하게 양도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요. 뭐도 가능하냐면 회사가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 가가지고요. 야, 나 이거 돈을 10월 1일에 받기로 했는데 은행 너가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대한가구한테 돈 받으면 안 돼? 라고 해서 이거는 뭐 한다? 꼭 양도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은행에 가서 직접적으로 돈을 바꾸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는 처분했다라고 얘기하고 이때는 매각거래와 차익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할 거고요. 매각거래에 대한 걸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회계 처리가 종류가 나눠지는데 총 몇 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가 있었죠? 어음의 만기 때 추심하는 거, 그리고 어음을 뭐 하는 거? 만기 때 부도가 발생해서 부도 처리하는 거, 그리고 어음을 내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양도하는 거, 그리고 이 어음을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매각, 처분하는 거. 이러한 거래들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자, 첫 번째 사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2일 삼성전자는 보유 중인 약속어음 3천만 원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당좌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라는 거래가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이 거래를 분석할 건데 제가 지금 보면 12월 12일을 되게 진하게 써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회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의 날짜는 언제가 되냐면 12월 12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어음이 발행된 거 여기 보시면 롯데건설 발행일은 7월 1일, 만기일은 12월 12일 이렇게 주었잖아요. 그죠? 요 발행일 날짜가 7월 1일. 그러면 오늘 날짜와 발행일 날짜가 지금 다른 거 보시고 요 만기 날짜하고 오늘의 날짜가 지금 같은 거 보이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발행했을 때 거래가 이미 있었다라고 유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유 중인 약속어음이라고 했다 그러면 보유 중인 약속어음은 뭐가 돼요?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뭐랑 뭐? 받을 어음하고요. 그 다음 미수금 이렇게 2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보유 중이라는 얘기는 이미 한 번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받을 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되겠죠. 일반적인 상거래. 그래서 무슨 거래가 있었다?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있었다라고 놓고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 미수금은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아닌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뭘로 본다? 받을 어음으로 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래가 발행일 날짜의 거래가 이게 가능해요. 자, 우리 회사는 누구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롯데건설의 제품 얼마? 3천만 원을 판매하고 동사 발행 약속음으로 수취하다 라는 거래가 있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7월 1일 날. 뭐 실제로 이런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7월 1일에 발행한 약속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차변의 물로 받을 어음으로 이미 기록을 해놓았다는 얘기죠. 요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상황을 다시 또 볼 건데요. 자, 오늘의 날짜가 12월 12일이고
그 다음에 만기 날짜가 또 12월 12일이거든요. 그러면 어음을 7월 1일에 어음을 이미 수취해가지고요. 당사가 보관하고 언제까지요? 12월 12일까지 막 기다렸던 거야. 기다려가지고 12월 12일 날 어디 가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요. 은행아, 이거 돈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롯데건설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간다고요? 은행에 가서 은행아, 네가 롯데건설 통장에서 돈 좀 빼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부탁하면 뭐 해야 돼요? 돈 좀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추심 수수료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료는 우리가 뭘로 분개하냐면 수수료 비용이라는 무슨 계정으로?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게 돼요. 이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7월 1일에 이미 회사는 뭘로? 받을 어음으로 기록해 놓은 걸 기다렸다가 대금을 해서 한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 사라지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뭘로요? 받을 어음으로 기록할 거고요. 금액은 얼마가 돼요?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은행이 나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주는 행위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은 우리 회사가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주잖아요. 그죠? 대리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 비용의 발생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얼마 10만 원을 은행이 가져갔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 걸로 기록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3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제외한 잔액을 당좌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으니까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3천만 원에서 10만 원 뺀 금액이 들어오니까 2,990만 원이 입금되겠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10만 원, 당좌예금으로 2,990만 원. 요거는 뭐 비용이 발생한 거, 얘는요 자산이 증가한 거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런 분개를 할 때요. 앞분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현재 나는 몇 월 며칠이고 이러한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문제가 쉽게 풀릴 때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다른 사항도 한번 볼게요.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어음의 매각 처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삼성전자는 현금의 확보를 위하여 보유 중인 약속금 3천만 원, 롯데건설 발행일이 7월 1일, 만기는 12월 12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13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거래 사실을 한번 분석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날짜가 언제인지를 봐야 돼. 10월 1일이고요. 그 다음 만기는 언제예요? 12월 12일. 그 다음 발행일은 7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발행일인 7월 1일에 이미 무슨 거래가 있었다? 롯데건설한테 제품 3천만 원을 판매하고 동사 발행 약속금을 수취한 거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미 받을 어음으로 3천만 원을 기록해 놓았고 그러면 회사는 언제까지요? 만기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날짜가 언제예요? 10월 1일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발행일 날짜에 뭘로 받을 어음으로 수치해서 어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12월 12일까지 회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은행 가가지고 돈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절차를 앞에처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월 1일 날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현금의 확보를 위하여 그럼 회사가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보유 중인 약속어 즉 받을 어음을 거래은행에 가가지고 나 이거 돈으로 좀 바꿔주면 안 돼? 그럼 은행은 뭐 하겠어요? 그래? 그럼 이건 나한테 파는 거야? 나 당신한테 팔게. 그리고 나서 당신이 은행한테 얘기하는 거죠. 12월 10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서 롯데건설한테 돈을 받고 그럼 나한테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매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받을 권리 자체를 이 사람한테 아예 넘겨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돈을 받는 기간이 얼마만큼?
10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추심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면 이건 뭔 거예요? 은행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돈을 주는 게 되고, 그러면 은행은 10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 기간 있죠. 이 기간 동안에 기다려야 되니까 은행도 이익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야, 나 이거 금액을 3천만 원을 다 줄 수는 없고 좀 깎자. 우리도 이익을 봐야지. 그래서 할인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회사는 이 할인한 만큼 금액을 적게 받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합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약속은, 보유 중인 약속은 받을 어음이고요. 이 받을 어음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력 13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에 이체받았는데, 이때 할인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은행에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다. 그래서 만기가 12월 10일인데 오늘 날짜인데 어떻게 돼요? 10월 1일 되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은행한테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받을 어음이 사라지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으로 금액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차변에는요, 은행도 이익을 봐야 되겠죠. 왜요?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만큼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다 못 줘 해서 할인한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출 채권을 처분하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금액 얼마? 13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뭐가 발생한 거? 비용이 발생한 거,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30만 원을 제외하고 대금을 받겠죠?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는 거, 그래서 보통예금이 증가하는 거 있죠? 이 금액은 얼마가 된다? 2,870만 원이 대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우리는 무슨 거래라고 한다? 매각했다, 매각한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공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는 뭐가 된다?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고, 은행은 10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사항을 더 한번 볼 거거든요. 자, 이제 대서양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요거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10월 9일 성실 가구는 나와 있고, 나라 목재로부터 원재료 300만을 매입하고 대금은 제품 매출하고 보관 중인 신세계 발행 약속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얘기 나와 있죠.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래처가 총 몇 개가 나오냐면 지금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대금은 제품 매출하고 보관 중인 신세계 발행 약속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부터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보관 중인 신세계 발행 약속금. 자, 우리 회사는 지금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성실 가구가 우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성실 가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 신세계 발행 약속금을 지급했다는데 오늘 날짜가 10월 9일이거든요. 그러면 신세계랑 이미 거래를 한 적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거래를 텄던 거죠. 그래서 보관 중이라고 얘기했죠. 돈 대신에 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속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실 가구가 뭘 하고요?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을 하고 금액 얼마? 3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신세계가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 언제까지 돈을 줄게 라고 어음을 발행해서 성실 가구한테 지급을 이미 한 거죠. 그러면 성실 가구는 뭘로? 받을 어음으로 금액 얼마? 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10월 9일의 거래는 뭐냐면 성실 가구가 나라 목재로부터 원재료 300만 원을 매입한 게 10월 9일의 거래인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실가구하고요, 나라목재, 이 두 회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3자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실가구 입장에서는 보관 중인 약속업무를 지급했다 해가지고 나라목재한테 다른 회사가 발행한 약속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약속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나라목재한테 지급하는 거.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배서양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를 다시 정리를 좀 하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전 분기는 항상 늘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날짜는 10월 9일인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7월 1일 날 보관 중인 신세계 발행 약속음으로 지급하다는 거래는 10월 9일 전 7월 1일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7월 1일에 신세계 백화점에 제품 300만 원을 판매하고 약속음을 수취했다. 그래서 회사는 뭘 갖고 있다? 받을 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노마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받을 엄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오늘 거래는 누구랑 거래하는 거예요? 성실가구가 나라목재하고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뭘 구입한 게 돼요? 원재료를 구입한 게 되고요. 금액은 얼마가 돼요? 3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 300만 원 구입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신세계에서 발행한 받을엄을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요? 나라목재야. 나 이거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12월 12일이 만기 날짜야.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다가 은행을 통해 가지고 신세계한테서 대금을 받으면 안 되겠니? 하고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 엄으로 가지고 있던 걸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신세계백화점 걸 나라목재한테 넘기죠. 그래서 거래처한테 넘기는 걸 배서양도라고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 엄을 주는 게 되기 때문에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받을 엄으로 금액 얼마? 30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회계 처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부도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날짜가 12월 12일이고요. 삼성전자는 현금의 확보를 위하여 보유 중인 약속 3천만 원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자, 만기일이 도래하여 라고 되어 있고, 그럼 이거 볼게요. 롯데건설 발행일이 7월 1일, 만기가 12월 10일 되어 있거든요.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부도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는 누구랑 거래했어요? 롯데건설이랑 거래해가지고요. 만기 날짜 12월 10일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받을어음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이거를 은행에 가가지고 돈 주세요라고 했더니만 뭐요? 지급처의 지급불능. 이 얘기가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지금 롯데건설한테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롯데건설이 지급처의 지급불능이라는 얘기는 롯데건설의 통장에 지금 돈이 3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뺏어 주고 싶어도 돈이 아예 없는 거죠. 이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받을 어음을 아예 없애주거든요. 그 대변은 뭘로? 받을 어음으로 기록할 거고 금액은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하면서 이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이름으로 금액은 얼마? 3천만 원을 기록하는 거예요. 뭘로 기록한다고요? 부도 어음과 수표 이렇게 기록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지급처의 지급 불능이다라는 얘기는 지급할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받을 어음을 본래 바로 없애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받을 어음은 얘네들이 지금 당장에 돈이 없어서 그렇지 좀 더 있으면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돈이 없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래는 회사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그냥 회계처리 안 하고 그냥 놔둔다? 이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이름으로 그냥 조금 바꿔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언제 받을지는 모르지만 회사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계정이다라고 해서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정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도어음과 수표도 자산의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 부도어음과 수표는 자산 중에서도 뭘로 분류를 하냐면 유동자산이 아니라 얘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언제 받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는 있는데 언제 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한에 끝이 없기 때문에 부도원가 수표라는 계정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요.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회사의 뭐가 된다? 관리 계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회사의 뭐가 된다? 관리 계정.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만기가 도래해서 어음을 추심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받아준다고 했죠? 그건 뭘로?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해 주시고 받을 어음은 사라지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대금은 뭘로? 현금이나 보통예금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분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만기가 도래했는데 지급불능이다.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부도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받을 어음은 사라지는 대신에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회사 관리 계정으로 기록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만기가 도래 전에 처분, 매각하게 되면 할인했다 아니면 할인료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로 처리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 받을 어음은 사라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돼서 양도했다라는 얘기 뭐라고 했어요? 만기 도래 전에 양도했다. 거래처한테 너 이거 거래처 너가 갖고 있다가 돈 받아 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돼서 양도라고 얘기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사라지는 거? 받을 어음이 사라진다 해서 매입 계정 있죠? 매입 계정 기록해 주시고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 어음을 삭제하는 받을 어음을 상계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